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연구 인생 통틀어서 가장 웃긴 농담이네요. 한국? 한국이 정말 그렇다고요? 정도껏 우기세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단상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단 한 장의 발표 자료가 공개되었고 300명이 넘는 학자들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작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간 왜곡되어 온 동아시아 학문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고, 그 자리를 지키던 서구 중심의 시각은 단숨에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 세계 석학들을 침묵시킨 한국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예요. 영국의 큰 방송사인 BBC에서 과학 이야기를 쓰는 기자입니다. 저를 여러 곳을 다니며 멋진 이야기를 찾는 리포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기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4월이었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동화에 나올 법한 거대한 회색 성처럼 보였어요. 차가운 돌벽에 손을 댔자 소름이 돋더군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제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멋진 정장과 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대리석 계단을 오르고 있었죠.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노트북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어요. 몇몇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에는 세계 혁신을 위한 국제회의라고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는 곳이었죠. 저는 노트와 카메라를 준비한 채 기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메인홀이 엄청나게 컸어요. 천장이 워낙 높아서 마치 축구 경기장 안에 개미가 된 것 같았죠. 가발을 쓴 진지해 보이는 늙은 남자들의 거대한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유명한 과학자들과 왕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독일이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최고의 비행기를 발명했죠.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아무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주에 깊게 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발표자들은 계속해서 독일과 프랑스만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에게서 배웁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었나요? 독일의 하인리히 회 교수가 무대에 섰어요. 둥근 안경과 수염을 가진 키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독일의 기술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정밀 공구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다음으로 프랑스의 클레망 듀부아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죠. 은빛 머리에 작은 키의 그는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술, 우리의 항공기술 이것들이 혁신을 이끕니다. 청중들이 다시 환호했어요. 방안을 둘러보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심지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주인공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시아의 기술에 대해 글을 써왔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한국 회사들이 만드는 걸 봤어요.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도 봤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모를 수가 있나요? 오전 세션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사들은 유럽의 성취만을 칭찬했어요. 제 좌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펜을 너무 꽉 잡아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데 말이에요. 마침내 질문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이탈리아 학생인 마테오 리치가 손을 들었죠. 그녀는 일어서면서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라고 작게 말했다가 목소리를 높여 한국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K-팝 음악 외에 한국의 기술과 역사에서 이룬 성취는 무엇인가요?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렸죠. 회 교수와 듀부아 교수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당황해 보였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은퇴한 독일 과학자인 카를로 로렌츠 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죠. 그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은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안개처럼 짙어졌죠. 제 심장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귀가 먹먹해졌어요. 누군가 방 전체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만 같았죠.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한국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저를 향해 돌아왔어요. 갑자기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죠. 다리가 젤리처럼 후들거렸지만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해온 과학 기자입니다. 교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청중 중 몇몇은 의자에 바로 앉았습니다. 연세가 드신 독일 과학자 로렌츠 박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큰 화면에 연결하는 동안 손이 살짝 떨렸답니다. 친숙한 파란 불빛이 방을 채웠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발표를 열면서 이 순간을 느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성취를 보여줄 기회였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전함이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지만 진짜였어요. 진짜였고 무려 4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답니다. 거북선을 만나보세요. 한국의 거북선입니다.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이것은 1592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이미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했어요. 선수에는 연기와 불을 뿜을 수 있는 용의 머리가 있었죠. 고슴도치 등처럼 철 가시가 윗면을 덮고 있었어요. 사방으로 대포가 이빨처럼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떠다니는 요새였죠. 자세히 보세요. 계속 설명했어요. 저 가시들은 장식이 아니었어요. 적선이 접근해서 올라타려 하면 병사들이 날카로운 쇠에 다쳤죠. 정말 훌륭한 방어 기술이었습니다. 디자인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지붕이 철판으로 덮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화살이 튕겨져 나갔어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나무를 사용할 때 한국은 이미 배에 철갑을 두르고 있었답니다. 회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고 앞으로 기울었어요. 뒤부하 교수는 메모하던 것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뒷자리의 학생들조차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이 배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군 중 하나였던 일본 함대를 물리쳤어요. 설명을 이어갔죠. 한산도 해전에서 단 73척의 한국 배가 70척이 넘는 적선을 침몰시켰어요. 상상해보세요. 작은 나라의 혁신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청중의 표정이 의심에서 관심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츠 박사님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어요. 감동하신 것 같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현대의 한국 조선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는 바다 옆에 엄청난 공장들이었어요. 마철루처럼 높은 크레인들이 거대한 철제 부품들을 들어 올렸죠.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드는 배에 비하면 개미처럼 작아 보였어요. 이제 현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커지면서 말했죠. 한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어요. 이건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떠다니는 도시처럼 거대해요. 한 척의 배가 4,000대의 트럭을 채울 수 있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답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기차와 같죠. 놀라운 숫자들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60%를 만들어요. 이 특수한 배들은 얼어붙은 가스를 바다 너머로 운반하죠. 이 배가 없다면 많은 나라들이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밤에 LNG선 사진을 보여줬어요. 불빛들이 별처럼 배 전체를 따라 반짝였습니다. 이런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약 2천억 원이 들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너무 훌륭해서 미국 해군조차 군함 건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방안이 들썩였어요. 사람들이 옆 사람들과 속삭이기 시작했죠. 회 교수가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는 모습이 보였어요. 뒤부하 교수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1592년부터 2025년까지
400년이 넘는 조선 혁신의 역사입니다. 마무리했죠. 한국은 한번 발명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개선하고 계속 혁신하고 가능의 경계를 계속 넓혀왔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시하던 태도가 햇볕 아래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죠. 에너지가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언가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전기처럼 짜릿해졌어요. 번개 전의 폭풍 같았죠. 회 교수와 뒤부하 교수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오늘 새로운 걸 배울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배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선언했어요. 화면이 청중 전체의 탄성을 자아내는 사진으로 채워졌죠. 반도체 공장의 내부가 보였어요. 작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곳이었답니다. 모든 게 순백색이었어요. 구름 안처럼요. 일하는 사람들은 온몸을 감싸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죠. 우주인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극적으로 말했어요. 이 클린룸들은 병원 수술실보다 1000배 더 깨끗합니다. 왜냐고요? 머리카락보다 작은 먼지 입자 하나가 이 작은 칩들을 망칠 수 있거든요. 핀셋으로 집힌 칩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이 작은 사각형이 손톱만큼 작은데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칩의 70%를 만들어요. 즉 10대들의 폰, 컴퓨터, 게임기 중 7대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청중들이 앞으로 기울였어요. 몇몇은 더 잘 보려고 눈을 찡그렸죠. 앞에서 두 번째 줄의 학생이 화면을 찍으려고 폰을 들었어요. 삼성은 한국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에 있죠. 계속했어요. 축구장 16개를 합친 크기를 상상해 보세요. 건물 하나가 그만큼 커요. 게다가 더 지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 기술에 100조 원을 투자했답니다. 그 돈이면 개인 제트기 1000대를 살 수 있어요. 로렌츠 박사님의 눈이 커졌어요. 평생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셨는데 감명 받으신 게 보였답니다. 방 안의 젊은 과학자들은 놀라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넘어갔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회사들이 메모리 칩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칩들이 없으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요. 폰으로 사진을 저장할 수도 없고 게임 진행 상황도 저장할 수 없죠. 한국이 현대 세계의 기억력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밤에 촬영한 공장 단지를 보여줬어요. 불빛으로 환한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 공장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가동됩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반도체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자동차도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하고 심지어 냉장고도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요. 뒤부하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을 개발했나요? 실리콘 광산도 없고 특별한 자원도 없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죠. 바로 이런 질문을 기다렸거든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국에는 천연 자원이 없었어요. 석유도 금도 실리콘도 없었죠. 하지만 더 귀중한 것이 있었답니다. 바로 의지와 교육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늦은 밤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보였어요. 10대들로 가득 찬 도서관들이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부모들도 있었죠. 한국인들은 이 시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1960년대엔 한국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어요. 2000년대가 되자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요? 교육과 연구에 한 푼 한 푼 투자했거든요. 통계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국가 경제의 4.3%를 연구개발에 써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죠. 한국 젊은이의 80%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청중석에서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답니다. 제 눈앞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변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던 나라에서 혁신의 국가로 바뀌고 있었죠. 1984년에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설명했죠. 모두가 비웃었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하냐고요. 하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여러 번 실패했고 수백억을 잃었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1984년 첫 칩 제작.
1986년 첫 성공. 1992년 세계 최초 64메가비트 메모리칩. 1996년 세계 최초 1기가비트 메모리칩. 현재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7나노 칩. 청중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회의적이던 교수들조차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답니다. 방 안의 에너지가 무시하던 태도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깊은 관심으로 변해 있었죠. 한국은 혁신이 천연자원 때문이 아님을 증명했어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도전할 용기, 실패 후에도 계속할 인내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투자하는 지혜가 진짜 중요했던 거죠. 로렌츠 박사님이 또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평생을 연구에 바쳐온 그는 진정한 혁신을 알아보셨던 거예요. 한국의 이야기가 보물지도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지만 감춰져 있던 보석들이 드러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방 안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서로 속삭였죠. 맹렬한 파도처럼 분위기가 치솟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욱 놀라운 걸 보여줄 것이 있었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이제 한국의 가장 큰 성취를 보여드리겠어요. 흥분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선언했죠. 전 세계를 휩쓴 발명품인데 그 뿌리를 아무도 몰랐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색으로 폭발했죠. 영화 포스터, 뮤직비디오, TV쇼 그래픽들이 빈틈없이 채워졌어요. 청중들이 우아하며 놀라는 소리를 냈답니다. 기생충. 영화 포스터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세계 최고의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을 받은 한국 영화죠.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자막을 보며 시청했고 그들은 그 영화를 사랑했답니다.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가 연못의 물결처럼 방 전체로 퍼져나갔죠. 잠깐만요, 더 있어요. 마치 게임쇼 진행자처럼 계속했죠. 다음 이미지에는 같은 옷을 입은 7명의 젊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방탄소년단. 전 세계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한국 밴드예요. 주로 한국어로 노래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이 모든 가사를 알고 있죠. 유엔에서 연설했고 대통령들 앞에서 공연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 7명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답니다. 방 안의 에너지가 믿을 수 없었어요. 회 교수마저 미소 짓고 계셨죠.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넷플릭스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시리즈가 된 한국 드라마예요. 94개국 사람들이 시청했답니다. 한국의 달고나 게임을 배웠죠. 한국말 표현을 따라 하려고 했고 심지어 할로윈에는 등장인물 복장을 입었어요. 로렌츠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건 놀랍군요. 감탄하셨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걸 이뤘어요.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으로.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문화가 이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약국에 한국 화장품, 모든 거리에 한국 차, 모든 집에 한국 전자제품, 모든 도시에 한국 식당이 있죠. 그리고 모든 기기에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한국 문화가 퍼진 곳을 표시한 세계 지도를 보여줬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보였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 모든 곳을 덮은 점들이었죠. 블랙핑크 또 다른 한국 밴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500만 명이 넘어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시청자는 2억 명이 넘죠. K-팝 콘서트 티켓은 몇 분 만에 매진됩니다. 한국 뷰티 인플루언서들은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침입했답니다. 음악과 영화 스타일로.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를 재편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점은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한국은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걸 해냈어요. 조용히 일했답니다. 광고가 아니라 퀄리티에 집중했죠.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홍보하느라 바쁠 때 한국은 진짜로 대단해지느라 바빴어요. 뒤부하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한 거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계적 영향력을 만들었나요? 저는 활짝 웃었죠. 완벽한 질문이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 기술을 결합했거든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사랑,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성향, 강한 직업 윤리를 현대 미디어에 적용했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했어요. 이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콘텐츠를요.
한국 패션쇼, K-팝 안무, 영화 장면들의 비디오 클립을 보여줬어요. 한국 제작자들이 어떻게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지 보이죠? 카메라 앵글, 의상, 음악 모든 걸 신중하게 다듬어요. 이 완벽주의가 그들의 콘텐츠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답니다. 방 안이 흥분으로 들썩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화면을 가리키기 시작했죠. 변화가 완성된 거예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교수들은 이제 한국의 가장 큰 팬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국은 문화와 창의성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큼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결론을 내렸죠.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큰 꿈을 꾸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요. 말을 마치자 방 전체가 박수로 폭발했어요. 컨퍼런스 홀에서 들어본 가장 큰 소리였죠. 한국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놀라운 나라로 변했고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의 이야기가 드러났고 그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놀라웠답니다. 박수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멈추지 않는 천둥 같았죠.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해냈구나. 모두에게 한국의 진실을 보여줬어요. 박수 소리가 거대한 홀의 구석구석을 채웠죠.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했답니다. 회 교수가 첫 번째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의심과 무시하는 태도는 사라지고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었어요. 바로 존경과 흥분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곧장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카터 박사님, 처음으로 제 공식 직함을 사용하며 말했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의 업적에 대해 제가 너무 몰랐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듀부아 교수도 따라오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 모든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니요. 혁신, 문화, 기술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군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로렌츠 박사님에게서 나왔어요. 연세 드신 독일 과학자가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헤쳐왔죠. 저에게 다가와서는 제 두 손을 잡으셨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학자로 50년간 일하면서 세계 혁신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천재들의 세계 전체에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청중 중 학생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죠. 한국 혁신에 대한 글을 더 쓰실 건가요? 우리도 이 한국 회사들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꾸었답니다. 컨퍼런스 관계자 한 분이 발표했어요. 다음 주부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 숨은 혁신의 거인이라는 특별 전시를 열겠습니다. 이 전시는 6개월간 진행되며 모든 학생과 방문객들에게 열려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1시간 전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능한 모든 걸 배우려고 했죠. 역사가 제 눈앞에서 다시 쓰이는 걸 보는 것 같았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며칠 후 제 BBC 보도가 바이럴되었어요. 제 발표 영상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시청되었죠.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이 모든 걸 했다는 걸 몰랐어요. 완전히 눈이 뜨였어요. 왜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지? 영향력은 인터넷을 넘어 퍼져나갔어요. 유럽 전역의 대학들이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컨퍼런스들이 한국 발표자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죠. 박물관들은 한국 역사와 문화 전시를 계획했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순간은 6개월 후 찾아왔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하라는 초대장을 받았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공항이 제가 본 것 중 가장 미래적이었답니다. 빛나는 유리가 돋쳐 있었고 로봇들이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첨단 기술 디스플레이가 보였죠. 방문 기간 동안 해군 박물관에서 거북선을 설계한 과학자들을 만났어요. 반도체 공장도 직접 보았답니다. 하얀 클린룸은 사진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K-팝 그룹들이 리허설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들이 매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알았죠. 가장 중요했던 건 온라인으로 제 발표를 본 한국 학생들을 만난 거였어요. 그들은 세계에 자신들의 나라 이야기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죠.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 위 다리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죠.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빛났어요. 옥스퍼드에서의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북선, 반도체, K-팝 스타들 이 모든 성취들이 이제 세계의 이야기 일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요한 걸 깨달았답니다. 모든 나라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그걸 지적해 주기만 하면 돼요. 한국은 세상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동안 조용히 특별한 일들을 해냈죠. 그들의 성공은 노력, 교육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왔답니다. 교훈은 분명했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소리치지 않아도 들립니다. 한국은 큰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의 잊을 수 없는 날 덕분에 세상이 드디어 알게 되었답니다. 물 위에서 춤추는 불빛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 단지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었죠. 크기로 나라를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걸 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숨어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고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